얼마 전에 합격자 모임을 갔는데요. 다른 학원. 근데 너무 반가운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되게 젊으신 분인데 이제 실무를 하신대요. 실무를 원래 이제 하셨는데 나이가 2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무를 하시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비싼 거 안 맡기겠죠. 그래서 원룸 전문으로 하셨는데 한 500 정도 보셨대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데가 하는데 왜 반을 사장이 가져갈까? 그걸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격증을 따시겠다고 학원에 나오셨는데요. 문제는 자기는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1년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잠도 학원에서 주무시고, 네.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주무세요. 네. 근데 이제 붙으셨더라고요. 합격자 모임 가니까. 평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근데 이제 자기가 다 먹는 거죠. 한 1,000만 원 먹겠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참 반갑던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평생. 네,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이번에 공부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합격했다고,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283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를 보겠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면 무조건 갑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면 이걸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 토지는 무조건 그 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예요. 갑은 소유권을 갖게 될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다든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자가 바로 소유권자입니다. 등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보호를 받고 싶더라는 겁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미리 알려줘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부동산에 대한 공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처음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보존등기.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 보존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겠죠. 갑구 처음으로 등기가 되는 게 바로 보존등기예요. 그래서 순위는 1순위, 보통 1순위가 됩니다. 요게.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갑구에 이렇게 등기를 실행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은 갑이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인데요. 이 보존 등기 신청인에 대한 그 자료 반드시 암기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장에 의해서 책에 다 있어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그 상속인. 기타 포괄수개인. 이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죠. 뭐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그렇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은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은 보존등기를 간명의로 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죠. 뭡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그렇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수용 절차에서 서류가 만들어지겠죠. 그 자료를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이자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자임을 국가기관이 확인해줬죠. 확인해줬기 때문에 이 자료, 확인서가 제출이 됩니다. 확인서가 제출이 된다면 이때도 등기관은 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요 넷이 있는데요. 넷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요 네 개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 세 가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게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된 겁니다. 1, 2, 3번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요 네 번째는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 보실 텐데요. 부동산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부동산은 두 개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죠. 맞습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해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경우에는 이거 갖고 무조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의미해요.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이 존재하니까 저 1번 갖고 무조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장이 무조건 있으니까 토지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을 테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그러면 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니까 1번 갖고 보존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무허가 건물도 재산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허용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허용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허용이 됩니다.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죠.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면 뭔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